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자, 벌써 초여름 날씨입니다. 오늘 강릉이 낮 최고 30.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일부 지역에 30도씨 넘는 날씨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2010포인트에 착지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장 마감 직전에 아주 강력해졌었고요.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2063포인트가 지난해 장중 고점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매번 이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 그 이상 올라갈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되밀리기만 했던 우리 증시, 올 여름에는 날씨보다 더 뜨거운 장세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의 대물 세 분입니다. 하나투자증권 황정훈 과장, NH농협증권 윤정식 대리, 토러스 투자증권 송일조 주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CJENM의 실적이 나왔어요. 제 대물 노트에 쭉 보니까 CJENM 우리 수요일 시간에 1위로 몇 번 했었어요. 지금 보니까 2월에 미디어주 하면서 1위 했었고 또 3월에 CJ그룹주 하면서 1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던데 세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CJ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또 강하게 또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실적으로 접근했던 종목이 아니라 중국에서의 그런 게임 성장성으로 접근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대리님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CJ 미디어 그룹주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가지고 좀 꿈을 먹고 사는 그런 주식인데요. 그런 꿈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를 했었고 실적은 좀 기대치에 못 미쳤지만 그 꿈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기대감들도 훨씬 더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꿈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가는 게 더 맞지 않겠나. 네. 중국 그 게임 시장이 조만간 몇 년 후에는 미국보다 더 커진다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보다는 그게 미국보다는 중국 쪽으로 모든 게 거의 다 중국 중심으로 해서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도 똑같이 이제 중국이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는 네. 그쪽에서 좀 많이 이익이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CJENM 앞으로 이제 진출해서 잘 나가게 된다면 큰 수익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아모레퍼시픽 우리 지지난주에 했는데 실적주로 최근에 굉장히 떠올랐어요. 이후에 주가 잘 간 건가요? 얼마나 갔죠? 아마 실적 발표 날 10% 정도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 날에도 10% 정도. 아마 현대 하이스코어 더불어서 실적주로서 가장 돋보이는 상승을 보였고요. 저희가 이제 매주 종목이 잘 안 보이실 때는 매주 대물에 추천드린 종목만 투자하셔도 아마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입소문이 점점 더 퍼지고 있어서 지금 많이 보십니다. 네, 탐나는 대물. 오늘도 멋진 토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먼저 함께 보시고요. 잠시 후 토론 이어집니다.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국제 농산물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음식료 업체들의 주가는 오히려 환율 급락을 호재로 인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일부 종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음식료 업체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음식료 업종 지수는 올해 들어 6% 가까이 오르며 상승세를 굳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원화 강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국내 음식료 업체들은 원재료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많은데요. 최근 환율이 달러당 1,000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수익성 개선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국제 농산물 가격 동향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며 음식료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제품 가격 인상과 원가 개선, 원화 강세, 외국인 수급 호조 등 호재가 겹치고 있는 음식료주. 대내외 변수 속에서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향후 주목해야 할 종목은 무엇일지 수요일 탐나는 대물 지금 시작합니다. 네, 탐나는 대물 음식료주입니다. 1월 초에 1월 7일에 화요일에 대물 시간에 음식료주를 한번 다뤘고요. 오늘 또 수요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화 강세가 일단 어느 정도는 피크를 친 상태긴 한데 오늘 당국 개입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수혜주 가운데 가장 큰 음식료주. 예. 핵심 차트 어떤 게 있을지. 자, 오늘은 조금 지난주보다 컨디션 좋아지신 송일주 주임님. 네. 예, 오늘 갖고 온 차트는요. 일단은 곡물 가격 반등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네.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곡물 가격이 조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곡물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일단은 우크라이나 정치적인 뭐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네. 일단 우크라이나 자체가 유럽의 곡창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계 수출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불안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곡물에 대해서 뭐 공급이 조금 차질을 겪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볼 수 있는 게 이제 엘니뇨인데요. 이 엘니뇨가 조금 문제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엘니뇨가 올해는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게 만약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게 되면은 곡물 가격이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높게 올라가게 되면은 뭐 일각에서는 에그플레이션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에그플레이션까지 가게 된다면 음식료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업체도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가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이 느끼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제품 가격을 상승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일단은 그 현재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까지 서민 경제를 굉장히 중시하는 정부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가 상승을 규제하는 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음식료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손쉽게 올리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올리게 되면은 그에 따라 규제도 많기 때문에 만약 그 원가에 대한 상승만큼 음식료 업체들이 이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된다면은 음식료 업체들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워낙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까지 곡물 가격이 반등한 거에 대해서는 상쇄해주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렇다고 이 원화 강세에 대해서 뭐 많이 큰 수혜를 보는 업체들은 몇몇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화 강세가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멈추게 된다면은 네. 이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은 음식료 업체들한테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일단은 음식료 그 원화 강세와 그리고 그 곡물 가격 반등 사이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될지 주가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뭐 CJ, 제일제 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업체들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 수입 물가, 수입 곡물 가격 자체가 보통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 제품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네.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엘니뇨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에 토론했었던 농수산물 가격 상승, 여기에서도 그런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이후에도 그 기상이변에 대한 뉴스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미국의 폭설, 때 아닌 폭설이 일어난다든지 어제 또 저녁에 9시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또 남극의 물이 진짜 감당 안 될 정도로 빠르게 녹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윤정식 대리님, 음식료주 차트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 첫 번째는 환율 하락과 업종 주가를 나타내는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 하락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금일 같은 경우는 좀 극적으로 좀 많이 반등을 하였지만 뭐 당국의 그런 개입으로 인해서 좀 반등을 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근 하여튼 원화가 강세가 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외국계 은행 쪽에서는 원화는 항상 저평가다. 그 원화가 강세가 되어야 된다는 게 거의 상수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 그래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은 그런 통화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는 계속 원화가 강세를 보였었고 그랬을 때 업종별 주가를 나타냈는데요. 식품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입하는 그런 곡물 가격 자체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된다면 식품업체는 반드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환율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원화가 뭐 정부의 개입도 있었고 뭐 유로 달러에서 유럽에서의 양적 완화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원화는 또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환 시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원화가 소폭의 약세를 갈 수는 있어도 뭐 중장기적으로의 달러 원화 강세는 뭐 어떻게 추세를 꺾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그런 전망으로 이런 환율에 대한 하락은,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강세는 식품 업종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로 작용을 한다라는 걸 첫 번째 차트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CRB 그레인 인덱스라는 건데 식품에 있어서의 곡물에 있어서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2014년도에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는 소맥과 옥수수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기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원료인 그레인 인덱스 가격이 많이 좀 올라가고 있다. 좀 10% 정도 상승했다. 그러니까 환율은 긍정적인 영향,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는 식품업체에 좀 부정적인 영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중국 모멘텀 관련주가 부진을 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뭐 메일유업, 오리온 빙그레,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분유 그리고 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초코파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뭐 과자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팔고 있는데요. 중국에 있어서의 소비가 뭐 점차적으로 좀 둔화가 되는 그런 추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도 있었고 주가도 올랐었던 그런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는 중국 영향을 받으면서 부진을 좀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뭐 중국에서의 그런 변화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중국 외에 다른 부분에서 다른 모멘텀을 좀 기대하는 주식들이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세 번째 차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황정훈 과장님, 핵심 차트 짚어주세요. 네, 저도 한 3개 정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국가별 식품 교역액 순위입니다. 다소 과거 자료이긴 한데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한국이 24위, 전체 이제 세계에서 식품을 참 수입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 음식료주가 내수주이구나를 볼 수 있는데요. 수입을 20조, 수출은 5조.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지금 한 4배 정도 많은 상황이고 결국 내수주에 아직은 좀 머무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뭐 최근에 이제 뭐 오리온이라든가 뭐 중국 수출이 좀 다소 많아지면서 지금은 조금 더 지금 상세를 커버를 하고 있는 모습일 텐데 이렇듯 지금 내수주이고 또 음식료업의 이제 좀 특징을 살펴보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경기 방어주의입니다. 경기가 성장을 해도 우리가 이제 먹는 네. 입이 하나이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Q가 좀 한정적인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밑에 이제 그 음식료 업종 시가총액 비중 이 차트를 이제 같이 보시면은 사실 이제 2000년도 이제 초반부터 지금 한 13년, 14년 동안 시가총액 GDP에서 음식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한 4%대에서 지금 한 3%, 2%대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제조업에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좀 늘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4%대의 GDP 비중에서 GDP 비중 대비 저평가돼 있다가 최근에 이제 좀 고평가로 좀 올라온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내수주 음식료주는 좀 내수주 주식이고 아직도 분발을 해야 되는 내수주 주식이고 경기 방어주인데다가 과거에 저평가했지만 지금은 좀 고평가받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준비했던 거는 이제 음식료 업체 중에서 지금 뭐 환율 얘기 그리고 곡물 가격 얘기 한 번씩 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그래도 좀 더 민감한가? 네. 지금 음식료주를 이제 구분을 하자면 음식과 이제 음료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음식과 음료, 또 음식은 이제 그 가공 음식이 있을 테고 또 소재 음식이 있죠. 뭐 밀가루라든가 뭐 제당 이런 소재 음식과 무슨 햄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드는 가공 음식이 있는데 이 환율에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은 소재 음식 부분이다. 여기 보시면 대한제당이라든가 CJ제일대당 뭐 이런 종목들이 환율에 좀 더 민감하다. 네. 또 반대로 뭐 빙그레나 뭐 메일유업 이런 종목들은 거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고 뭐 음식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 좀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것은 이제 1+1.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마트에 장 보러 가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뭐 1+1이나 2+1 이런 거 할 때 네. 예, 메일유업 저도 꼭
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 이럴 고르는 때 기준이 되죠. 예, 또 그래서 또 과소비를 하기도 하고 참 그런데요. 요즘에 예. 이런 모습들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작년 재작년에는 왜 뭐 그래요? 그 이유는 사실 이렇게 1+1이라든가 할인 행사를 하면은 이 비용 커버 여기서 이제 손실이 나잖아요. 원래 하나 값을 받아야 되는데 두 개를 주는 거니까 이거를 음식료주가 떠안는 겁니다. 이마트에서 커버라는 게 아니라 이마트가 갑이고 음식료주가 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없었다는 이유는 음식료주들이 좀 먹고 살만해졌다. 그러니까 좀 오히려 지금 실적이 괜찮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 1+1 행사를 그 마트 측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마트 측에서 요구를 하는 거고요. 이 네네. 1+1 안 할 거면은 놓지 마라. 아. 예,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근데 지금은 없어도 놓는 이유가 지금은 뭐 갑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겠지만 입김이 좀 세진. 입김이 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쇼핑을 할 때 해지 전략으로 쇼핑하러 가셨는데 1+1 행사가 많다 이러면은 지금 음식료주가 안 되고 있구나. 투자하지 마시고요. 또 쇼핑하러 갔는데 1+1 행사가 싹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제값 주고 사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음식료주에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물에서만 또 들을 수 있는 전략이네요. 예. 자, 가격 인상이라는 모멘텀. 송일주 주임님께서 그동안 가격 인상이 잘 안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연초에 은근히 가격 인상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대감이 이제 라면은 몇 년 동안 안 했으니까 여기도 될 거다 하면서 라면주까지 움직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멘텀이 현재 실적에 반영되는 여파라든지 그 영향이 좀 적을 것이다, 적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음식료주에 다른 모멘텀이 뭐가 있을지 송 주임님 짚어주시죠. 일단 최근의 모습 보면은 네. 그 음식료 업종 자체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개별주 종목들이 음식료 내에서도 종목적인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뭐 세 종목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라이신 가격이 지금 반등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해서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 이게 좀 더 상승하게 되면은 BEP 수준이 와서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지금 최근 CJ 제일제당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동원 F&B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참치 만드는 회사인데 그 참치캔을 원재료로 하는 그 참치 원어의 투입 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옛날에 2013년도 여름 때는 한 2,000달러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200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지금 동원 F&B 그 수익이 굉장히 올해부터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네. 하면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양식품이 또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불닭 볶음면이 이제 메가 브랜드로 가능성이 있다. 짜파게티가 이제 1,000억 정도 1년에 매출을 한답니다. 1,000억 이상 하는데 불닭 볶음면이 올해 한 700억 정도 매출을 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메가 트렌드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삼양식품 또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드셔보셨어요? 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먹지 못해요. 그러시군요. 저는 매운 거 너무 좋아해서 거의 매주 한두 번 먹는 것 같습니다. 저랑 통하신다. 예. 저도. 제가 한 번 먹고 불파게티를 끓여 먹고 매주 끓여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 불닭볶음면을 드셔보신 짜파게티와 불닭볶음면을 섞어서 비율을 섞어서 하면 정말 맛있는 요리가 탄생을 합니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자, 윤정식 대리님은 어떤 개별 모멘텀, 종목별로 좀 모멘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송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윤 대리님. 네, 저도 매운 걸 네. 못 먹어서 삼양식품은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네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삼양식품을 강하게 살지는 못하겠네요. 이렇게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송주님처럼 매운 걸 못 먹어서 저희는 어린이 입맛입니다. 저희는 그냥 짜파게티를 먹는 걸로 하고 위에 두 종목은 중국 관련 종목이고요. 아래에 있는 두 종목은 중국과 관련이 없고 최근 들어 주가가 좀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중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위쪽에 있는 두 종목 중에서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오리온은 심양 공장 가동률 정상화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중국에 있어서의 소비가 좀 살아나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분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주가가 좀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줬는데 네. 금년 들어서는 악재가 나왔어요.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분유 시장 자체가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그리고 외국 업체들한테 약 한 40% 정도가 돼 있는데 굉장히 좀 불안감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어서 분유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좀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형이고요. 작년 8월 정도였죠. 뉴질랜드 분유에서 박테리아가 발견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국내 업체인 메일유업에 대한 그런 분유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까지는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중국에서 산하 제한도 풀렸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 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외국 업체 중에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정성에 있어서는 우수한 그런 부분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분유 수출에 대한 증가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두 종목 농심과 CJ제일제당은 좀 주가가 극면 들어서 좀 좋았던 종목이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라이신 가격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좋았던 그런 부분이고요. 네.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농심입니다. 농심 가격 인상 모멘텀을 제가 적어왔는데 편의점을 간단하게 좀 편의점을 가서 살펴보게 된다면 껌값과 라면값을 비교해 봤을 때 네, 껌이 더 비싸다는 걸 대부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껌은 네. 원래 우리가 네. 진짜 싼 걸 비교할 때 껌값이라 그렇죠. 그러잖아요. 껌은 200~300원이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그 식사하고서 먹는 그 X로 시작하는 그 껌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껌은 1,000원인데요. 네, 라면은 아직도 1,000원에 못 미치고 650원, 750원, 800원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가격을 맞춰 있는데요. 국내 소비자 물가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해서 상승을 많이 네.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상승이 굉장히 좀 기대감이 많이 있고요. 그 매출액 자체를 대부분의 영업이익이 거의 안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매가가 인상이 된다면 인상된 대부분이 순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농심은 라면값이 인상된다면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기 때문에 그리고 라면값 인상도 거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황정훈 과장님은 어떤 모멘텀 예, 보시나요? 저는 이제 전반적인 모멘텀을 네. 좀 훑어볼 텐데요. 지금 말씀 주신 이제 윤 대리님하고는 전 생각이 조금 다른데, 일단 이제 작년도에 사실 음식료들 대부분이 이제 가격을 많이 올렸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8월에 이제 우유, 서울우유, 흰우유 가격 상승 한 8% 정도, 10% 정도요. 상승 이후에 빙그레가 바나나 우유를 올리고 또 오리온 초코파이도 한 8%, 새우깡, 농심 새우깡도 올리고 가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익이 지금 1분기 실적도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제품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매출이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네.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만큼 매출이 떨어진 거겠죠. 출하량이 떨어진 거일 텐데 사실 이제 2001년도부터 이제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전체 소비자 물가는 2001년부터 지금 2014년까지 한 40%가량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1,000원 하던 게 한 1,400원 되는 건데 식료품은 7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 하던 게 1,700원. 소득은요? 우리 소득은? 소득은 글쎄요. 예, 아마 똔똔 수준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참 아쉽습니다. 먹는 입은 하나고 네. 예, 먹는 걸 그러니까 줄일 수밖에 없다는 예,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다 결국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제 생각은 농심이 지금 가격을 작년에 라면 가격 올린다 하고 못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주식도 올라야 할 타이밍에 올라야 되고 올라야 할 타이밍에 못 오르면 주식을 매도해야 되고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좀 과도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과연 물론 라면 가격이 상당히 좀 싸다는 것에는 저도 인지를 하지만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인상이 쉽지 않다.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남들이 올릴 때 다 같이 올렸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다 올릴 때 못 올렸고 올해로 미뤄졌는데 지금 네. 이미 소비자 물가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결국 개발자의 모멘텀을 찾는다면은 Q가 좀 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식품 외 부분에서 뭔가 좀 모멘텀이 네. 있는 제일제당 라이신 같은 것 그리고 Q가 독보적으로 그래도 늘어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지금 무학이 지역 소주에서 지금 이제 전체 전국 소주로 좀 예. 늘어나고 있잖아요. 경상도에서만 판매되던 게 전국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Q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음식료주 가운데 분명히 모멘텀이 있는 쪽은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요. 자, 잠시 후 대물인지 또 대물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2부에서 뵙겠습니다.